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1일 코멘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한 지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미국의 4월의 CPI는 2년 만에 처음으로 5% 이하로 내려간 4.9%였고, 페드가 조금 더 중요히 여기는 변동성이 큰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의 가격을 뺀 코어 CPI도 3월보다는 내려오면서 시장에서는 6월의 금리 인상은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들게 했습니다만, 아직은 그 정도로 큰 폭의 하락이 아니었고, 또 미국 국채의 발행 한도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수들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14일은 터키와 태국의 대선과 총선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둘의 승패에 따라서 각 나라가 국제 정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명한 커피숍인 팀 홀튼이 올해 말에 한국에 진출을 한다고 했고요. 이 팀 홀튼은 이미 15개 국가에서 5,60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버거킹과 파파이스를 운영하는 외식기업인 RBI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곧 25일에 싱가포르에서도 그 영화가 상영이 될 예정인 올해 79세의 배우 로버트 드니로는 7번째 아빠가 되었습니다. 물론 엄마는 다 다르겠지만 대단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다우는 오히려 0.09% 하락을 했지만 S&P와 나스닥은 각각 0.45%와 1.04%씩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과 대결할 폴더폰을 출시를 한 구글은 주가가 4.1%가 올라갔습니다. 도요타 자동차는 반도체 칩 부족으로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고, 또 전기차 판매가 5배나 급증하면서 올해 영업이익이 1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 인도네시아도 전기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1%에서 1%로 인하를 한 결과 전기차의 판매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경이 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에어비앤비는 오히려 1년 전보다 예약이 줄어들고 있고 요금도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북미에서는 이용자들이 가격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서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곳에 예약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 비슷한 경쟁사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경쟁도 심화된다고 하고 있고, 주가가 어제 10.92% 하락을 했습니다. 태국은 5월 14일 날 총선이 있는데 왕정에 반대하고 대응하는 야당 대표가 탁신 시나와트라의 딸이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압도적으로 압승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지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군부, 경찰, 왕궁의 지지를 받고 있는 현재 수상과 또 그 왕정파들이 가만히 있을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거에 따른 또 시위라든지 폭력 사태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5월 14일 날 대선이 있는 인구 8,500만 명의 튀르키예의 친러시아 대통령인 올해 69세의 에르도안 대통령도 반대당들이 6개가 합쳐가지고 나온 대표인 74세의 케말 씨와 격전을 펼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케말 씨가 당선이 되면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라든지 대러시아 정책이라든지 또는 나토를 포함한 서방 세계 접근 등 굉장히 그쪽의 상황도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로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전직 은행원 출신인 52세의 리 유즈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2015년부터 스촨성의 부지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를 받아서 시진핑 주석이 수십 년 만에 가장 큰 규모의 관료주의의 개편을 발표한 후에 놀랍게도 61조 달러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의 규모의 중국 금융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 최고의 규제기관에
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해외에 본인의 개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향후에 중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은 중국과의 경쟁을 싱가포르과의 경쟁을 강화하고자 그리고 잃어버렸던 금융허브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패밀리 오피스에 대해서 세금 면제를 제공하는 그런 오랫동안 기다려온 법안을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5월 19일부터 시작이 될 것이고 2022년 4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건데요. 세금 혜택을 받을 패밀리 오피스의 최소 자산이 2억 4천만 불, 원화로 하면 약 3,166억 원 정도 됩니다. 사실 많은 돈들이 홍콩에 나와서 싱가포르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거를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데요. 반면에 어제 홍콩의 입법부는 외국인 변호사가 국가안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재판과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변호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말을 했지만 이미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지만 홍콩은 이제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들이 많이 빠져나온 것이겠죠. 그리고 중국의 간수성의 한 남성이 챗 GPT를 사용해서 열차 충돌에 대한 가짜 이야기를 생성을 해서 체포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가짜 뉴스를 만든 것에 대한 중국의 첫 번째 체포이고요. 그는 4월 25일 날 SNS에다가 가짜 뉴스로 간수성의 한 도시에서 열차 충돌 사고로 건설 노동자 9명이 사망했다. 이런 뉴스를 만들면서 1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클릭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가짜 뉴스의 생성은 앞으로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경제, 의료, 법률, 정치 이런 쪽에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 AI를 통제하는 AI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활용을 하기엔 요원하지만 향후에는 결국은 AI가 대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모스크바에서 튀르키예, 시리아, 러시아, 이란의 외무부 장관들이 만나서 시리아 내전 동안의 반목이 아주 깊어진 튀르키예와 시리아와의 관계를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가졌던 최고위급의 협상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답은 나온 건 없습니다만 만난 것 자체가 큰 진전이라고 보고요. 튀르키예는 370만 명이라는 시리아의 난민을 가장 많이 수용한 국가이고요. 국내의 반대 여론도 심합니다. 그래서 이번 야당이 대선에서 이기면 시리아 난민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라고 발표도 했습니다. 또한 튀르키예 지원을 받아온 시리아의 반군 세력도 튀르키예 총선을 앞두고 시리아 정부군하고 화해를 제의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아주 반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의 유명 가수인 아이유의 곡들이 다른 아티스트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번 고발인은 그녀의 히트곡인 분홍신, 좋은날, 삐삐, 셀레브리티 등 총 6곡을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표절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고요. 특히 이 중에도 셀레브리티는 아이유가 직접 자기가 작곡을 했다고 했거든요. 정말 표절했는지 알고 싶고요. 실제로 분홍신의 경우는 2013년, 10년 전이죠. 이 노래가 나왔을 당시에 독일의 넥타란 가수의 Here's Us란 곡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밝혀졌고 독일의 넥타도 표절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2013년에 그 당시 아이유의 소속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항의 메일을. 근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하네요. 현 아이유 소속사는 경찰 고발 내용을 파악 중에 있고 반대로 수사기관에 고소장도 제출을 했고 아이유의 인격 모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응도 강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네이버 카페나 카카오톡에는 문제가 된 아이유의 분홍신과 넥타이 노래를 첨부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카페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하고요. 이제는 AI가 발달이 돼가지고 표절을 해도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음악이라든지 이게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고 한국의 어느 유명한 작곡가처럼 이제 방송에 나오지 못할 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네, 오늘은 이상 마치겠고요.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